북한의 비핵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핵잠수함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북한이 핵잠수함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초의 전선을 막아주겠다,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다 연구를 했다고.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승인해야 된다, 이거는 좀 과장된 거예요. 최근 한국의 원전 기술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한 한국의 핵 잠수함 추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핵잠수함은 오랜 역사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유도해야 된다, 비핵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핵잠수함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북한 비핵화 시키면서 우라늄 가지고 자꾸 군사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어? 너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어?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쉬쉬하면서 그거를 비닉 사업 또는 대유비 사업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연구자들도 얘기를 못해요. 그거 얘기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너 그거 보안하냐? 비밀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다 연구를 했다고. 그런데 2021년 미사일 지침 풀리자마자 현무 4, 5 나오잖아요. 6까지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했다는 얘기지. 그런 것 같이 핵잠수함 분야도 우리가 과거에 2004년도에 신문에 한번 나면서 뭐 중지됐다, 완전히 취소됐다는데, 사실상 그때 이후에도 원자로 같은 게, 함정용 원자로 꾸준히 연구를 해왔어요.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기술이 떨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우라늄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 IAEA 보고해야 돼요. 미국 걸 사용할 때는 미국의 한미 원자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미국 걸 사용할 수 없어요, 군사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나 거기 이제 우라늄도 최근에 들어서 2020년, 24년 보면은 거의 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하나도 안 사왔어요. 2020년에서 2024년 통계를 보면 프랑스가 38%, 러시아가 32%, 영국이 25%, 중국에서 사왔어요. 이 5%.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사오는데, 만약에 그거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NSG,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 우라늄 공급국을 통제한다고. 그래서 너 팔지 마, 남한에는 팔지 마, 한국에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국익을 위해서 계속 최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잠수함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초의 전선을 막아주겠다,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거의 여기에 대해서는 NCND, 부정도 긍정도 안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안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고, 특히 미국이 호주에는 그 오커스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핵잠수함을 팬다고 했잖아요. 팔고 오커스급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호주는 그렇게 해주고 우리 전방에 있는 한국에는 그렇게 안 해준다, 그건 좀 말이 안 맞죠. 동맹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크게 반대하진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은 두 가지 기술이 키예요.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방사능 차단 장치 이런 걸 더 완벽하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거 우리 기술적으로 되죠. 기술적으로 되고 돈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거, 이것이 문제인데, 그거는 지금 미국에 그동안 의존해 왔었는데 이제는 제3국에서도 충분히 수입해서 사용하고, 그것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뭐 전 세계가 알아요. 그래, 우라늄 IAEA나 통제하는 건 핵무기를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핵무기 안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의 추진체로만 들어가는데 사용하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은 IAEA 반대할 이유 없어요. 상호 협의하면은 군시설 사찰도 면제해 줄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인 의지, 그다음에 국민적인 기술력 총결집하면은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채질하는 게, 김정은이가 계속 핵잠수함 공장 시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경제력이 막 50배 뒤지고 있는 나라에서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국민들이 가만히 용납 안 하죠. 왜 우리는 국방비도 우리가 25배면 더 많이 쓰는데 왜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냐, 이런 겨울이 빗발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아마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는 안 해도 굉장히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획이 진행되려면은 이 비닉 사업을 풀어야 돼요.
뭐 대외비로 하면은 왜냐면은 그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우리 국내에 생산할 수 없잖아요. 수익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정 장비 예를 들면 산소 발생 같은 걸 사와야 되는데 이거 사오려면은 엔드유저 서티피케이트를 내야 돼요. 엔드유저 서티피케이트 최종 사용자 증명서를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할래 그걸 제출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핵잠수함을 만든다 여기 집어낸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안으로 묶어놓으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수만 개 부품이 거의 다 동일 시기에 맞춰 들어야 되는데 특정 부품이 안 들어오면 못 한단 말이죠. 그런 걸 이제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 건조 리스크라고 하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초창기에 핵추진 잠수함 만들 초창기에 선진국들은 다 국책사업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 기술을 총결집해야 된다고. 예산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에 국책사업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야 된다. 미국, 영국, 러시아 다 이런 국책사업을 했어요. 근데 국책사업을 안 한 나라는 인도가 안 해가지고 32년 만에 그것도 이 러시아 두 번이나 임차해가지고 빌려다가 쓰면서 핵잠수함 빌려다가 쓰면서 거기서 노하우 터득해가지고 32년 만에 만들었다고. 그 인도 같은 경우는 해군에 맡겼어. 해군에 맡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총리 위상에 그에서 국책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범국가적인 노력,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이것이 다시 한번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이 가속화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미국과 러시아 냉전 시에 미국의 잠수함 또는 러시아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나가는 잠수함은 항상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는 공격 핵추진 잠수함에 따라다녔어요. 감시해. 왜냐? 육상에 있는 핵무기는 다 인공위성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훈련할 때도 얘기해 줘야 돼요. 미국하고 러시아는. 그 5인 사격할 수 있잖아요. 훈련하는데 진짜 미사일 쏘는 거 해가지고 서로 전쟁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알려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 있는 건 다 통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언제 쏠지 모르잖아요. 물속에는 음파로 통제하기 때문에 음파는 도달할 수 있고 안 들어서 잘못 신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거는 잠수함이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물속에서 100% 추적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골키퍼 있는 거고 없는 거 천지 차이인 것. 내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오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붉은 10월호 이런 거 보면은 막 잠수함 물속에 따라다니잖아요. 적 잠수함을. 그렇게 하면서 감시한다고. 그래서 핵무기를 쏘지 못하게. 그것이 기본적인 전술이고 냉전 끝나고 나서 미소 냉전 끝나고 나서 거기 뉴욕 탐지에 연재된 소설이 있는데 그게 더 브라인드 맨스 프로프예요. 이걸 잠수함부대에서 번역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추적하다가 서로 부딪히고 한 거 많아요. 19번이나 그 서로 사고가 났다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는 다 적을 감시하고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들통나잖아요. 들통나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시침이 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수함 같은 경우는 국제법적으로 0에 12에 이렇게 23km 상대 국가에 가려면 부상해야 돼요. 부상. 뭘 이루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잠수함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은밀히 숨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0에 막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수심 25m, 30m 가서 다 케이블 도청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서로 쫓기다가 부딪힌 사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LBM에 장착해서 그거를 지금 김군옥함, 영우함에다 일단 10발을 싣겠다고 지금 시운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도 만들겠다. 지금은 핵추진잠 3월 8일에 시찰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SLBM을 다 만들어가지고 북극성 1형, 3형, 미니 SLBM 5형, 4형, 5형 만들어가지고 다 시험 발사했어요. 4형, 5형은 시험 발사 안 했지만은 3형 미니 SLBM까지 다 시험 발사했다고. 그걸 빨리 물속에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계속 서두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핵무기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럼 미국도 이제 대책이 없는 거지. 미국도 자기들이 각 추적 감시해야 돼요. 근데 북한은 우리가 추적이잖아요. 추적. 지금 남한은 완전히 적대국가 선언했잖아. 그다음에 핵무기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핵무기를 우리가 감시하려면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돼요. 디젤 잠수함은 할 수가 없어요. 디젤 잠수함 하루에 2-3번 올라가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 충전할 때 스노클 마스가 다 잡혀요. 레이더에. 그리고 엔진을 돌릴 때는 막 시끄럽잖아요. 그런 때 상대와 소음이 잡힌다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만 가능하다. 그 브라인드 맨스 브로프 책을 보면은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은 최소한 그 잠수함보다 1.5 내지 2배 이상의 속력을 내면서 24시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핵추진 잠수함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우리가 해야 된다.
과거에는 미군에 의존하고 미군한테 부탁하고 했지만 미군이란 나라가 자기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뭐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를 항상 주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핵 무기를 물속에 싣고 다니는 게 핵추진 잠수함 또는 그 김건웅 강 같은 배인데, 그런 배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 추적 감시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전술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6개국이죠.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그다음에 브라질이 지금 만들고 있고, 북한도 만들고 있고, 우리도 공표는 아니지만 우리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이 핵추진 잠수함 만든다고 하고 명분은 그렇게 하고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찰을 하기 때문에 IAEA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그다음에 돈이 좀 비싸요. 핵잠수함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기술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갖지 못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 2차 대전시에 대서양 전투, 태평양 전투에서 디젤 잠수함 승조원 한 5만 명 정도가 전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앞으로는 물 위에 올라가지 않는 잠수함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2차 대서양 전투에서는 항공기에서 수상항해하는 잠수함이 공격받은 게 56%였다고, 격침된 게. 그래 유연하다시피 했어요.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핵추진 잠수함은 그래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그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려면은, SLB를 억제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진정할까요? 미국에서 승인해야 된다. 이거는 좀 과장된 거예요. 왜냐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전수받은 기술, 원자력 기술, 그다음에 우라늄, 사온 우라늄은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 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원자로 만들 수 있느냐. 잠수함 만들 수 있고, 그다음 원자로는 우라늄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우라늄 농축도가 19.75% 이하, 그걸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 지금 뭐 우리가 우라늄을 거의 안 사와도 다른 데 다 사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미국 거 안 쓰잖아요. 기술력도 지금 UAE는 우리 원자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독립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자력 협정을 고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국이란 나라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혹시 야 너희들 그 핵무기 만들려고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죠. 우리는 19.75%는 죽었다 깨어나도 핵 못 만드는 것. 핵 무기를 만들려면 농축도가 최소한 90% 이상 넘어야 돼요. 우리는 농축 시설이 없잖아요. 재처리 시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 만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못 만든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는 거를 제3국에서 와서 그거를 19.75% 미만의 농축도를 사용하면은 미국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전혀 원자력 협정 개정할 필요도 없고,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IAEA에 보고하고,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안보 위협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만든다는 말도 안 된다. 최근에 IAEA 회장 있잖아요. 그로시 사무총장, 이 사람들은 북한 핵무기로도 인정하는 분위기거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군함의 핵추진 잠수함에 군함에 사용된다, 추진체로만. 그런데 그거를 뭐 시비 걸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강력한 의지로, 국가적인 힘으로 밀고 나가야지. 교수님께서 조선업주도 그룹을 만들자고 주장하셨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30년 해군 생활을 했는데 거의 다 미군으로부터 교육을 시스템이라든지 함정, 건조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능력을 거의 다 전수받았고 또 많이 의존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미국이 우리한테 조선업 협력을 이렇게 간절히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국의 조선 능력을 재건하자, 이런 얘기가 미국 조야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4월 달에 미국 시 에어스페이스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야 한국하고 조선업 협력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받는 게 ECG잖아요.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핵 협의 그룹인데, 이거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핵 확장 억제를 이렇게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막 회의도 하고 정부 간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남한 국민들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유사시에는 핵을 막아주겠다. 이게 NCG잖아요. 어느 정도 국민들이 호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핵 공유는 아니지만은 핵을 가지고 북한을 억제하겠다. 그래서 국민들 안심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한테 간절히 요청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SCG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무 미국한테 얻고 의존해 왔는데 미군이 우리한테 요청할 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쉽빌딩, SCG는 쉽빌딩 컨설터티브 그룹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선협의 그룹, 협의회 그거 만들면 어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자기들 보호무역을 너무 강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기술자도 우스갯소리로 기술자가 숙련공이 평균 나이가 80세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 정도로 노후되어 있고 기술자도 많이 이제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건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자기 그 뭐 존스법이라든지 반스 톨레슨법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보호무역을 하려고 해요. 외국에 들어오면 자기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같이 이 재건해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SCG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도 주도적으로 하고 그래서 뭐 어느 분야는 어떻게 협조하고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회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미국하고 동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가 설계해서 건조하고 생산은 미국에서 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한다면은 미국에서도 그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 아메리칸 액트 해가지고 너무 보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방법이 없었는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토의하면서 우리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우리가 미국의 그 기술 지원도 하고 같이 이 조선업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이 옛날에 과거에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협력, 원자력 그 협정 이거 할 때 제철이 시설과 농축 시설 얻은 것처럼 반대급부로 그때 막 자동차 사주고 뭐 많이 했어. 일본에서 반대급부로만 한 5조 이상을 들이면서 해줬다고. 근데 우리도 이렇게 협력하면은 우리도 이제 농축 시설이나 제철 시설 이런 거 우리 주시오 허락해 주시오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도 숨통이 트이고 원자력 자금하는 데서 그래서 우리가 SCG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선업도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도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